오늘도 나는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섰다. 따사로운 햇살이 집 앞 도로를 비추고 있다. 브라운,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뚱뚱한 몸을 뒤뚱거리며 숨이 턱 밑까지 찬 아빠가 날 불러세웠다. 30대 중반의 이혼남인 나의 아빠 톰. 주변 사람들은 아빠가 어린 날 돌본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생각엔 정반대이다. 매사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빠는 사람들에게 속기 일수인데다 자기 관리도 못해 사사건건 내가 챙겨주어야만 한다. 7살인 내가 이렇게 눈치 빠른 성격이 된 건 모두 아빠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도 아빠는 하루 종일 작은 책상에 앉아 고객을 응대하는 텔레마케터였다. 야근까지 하루 10시간이 넘는 근무에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라 텔레마케터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아빠의 몸무게는 120kg가 넘었다. 직장에서도 움직임이 거의 없는 데다 집에만 오면 쌓였던 스트레스를 피자,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와 맥주로 풀기 일쑤였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3년 전부터 동거했던 셀리 아줌마가 석 달 전 이 게으른 뚱보 새끼! 라고 욕을 퍼부으며 떠난 후 아빠는 그 충격으로 회사까지 관두고 집안에 틀어박혀 괴로워했다. 사실 셀리 아줌마가 떠난 이유는 전기배관공 존과 눈이 맞은 탓이었지만 난 굳이 이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다. 틈만 나면 뾰족한 눈을 치켜세우고 잔소리를 해대는 셀리 아줌마가 제 발로 나간다니 말릴 이유가 없었다. 아빠의 침대에서 전기배관공 존과 뒹굴던 셀리 아줌마는 장난감을 가지러 침실에 들어간 나를 보고 이 버릇없는 녀석! 이라 소리치며 내게 맥주캔을 던진 적도 있다. 셀리 아줌마의 외도와 폭력 행위를 아빠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날 눈치 빠른 그녀는 집을 떠났다.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있던 아빠는 지역 복지 상담사인 줄리아가 다녀간 후로 바뀌기 시작했다. 나도 한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죠.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덕분에 직업까지 갖게 되었어요. 톰,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울게요. 줄리아의 따뜻한 지지에 아빠는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한 달 전부터 재택근무 일도 시작했다. 줄리아의 제안으로 다이어트도 결심해 해질녘이면 센트럴파크를 돌며 산책 겸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브라운, 잠시 쉬었다 가자. 공원을 돌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아빠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챙겨온 물을 나눠 마시고 불어오는 바람에 충분히 땀을 식혔는데도 웬일인지 아빠는 일어날 기색이 없었다. 붙박이처럼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뭔가 눈치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아빠가 번쩍 손을 들며 누군가를 향해 소리쳤다. 아, 줄리아, 운동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탐, 당신도 여기서 운동해요? 혹시 날 보러 온 건 아니죠? 하하. 아빠의 뻔한 수작이 줄리아도 싫지 않은 듯 했다. 아, 네가 소피구나. 반가워, 소피. 쭈뼛거리며 줄리아의 뒤에 숨은 그녀의 딸 소피를 향해 아빠가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순간 난 온 세상이 멎는 줄 알았다. 내 7살 생애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다니. 마치 천사가 내려온 듯 소피의 주변으로 하얀 광채가 빛났다. 브라운, 우리 소피와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나와 구면인 줄리아가 소피에게 날 소개했다. 소피는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날 힐끗거렸다. 아빠와 줄리아는 우리를 나란히 벤치에 앉힌 뒤 멀리 보이는 푸드트럭에 음료수를 사러 갔다. 단둘이 남은 소피와 난 금세 서로를 알아보듯 가까워졌다. 난 6살 소피야. 소피는 목소리마저 고왔다. 앙증맞게 양쪽으로 묶은 그녀의 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수줍어하던 소피는 나의 진심이 담긴 눈빛과 애정이 담긴 장난에 점점 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우린 오누이처럼 가까워졌다. 손을 꼭 맞댄 채 종알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소피와 나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장난감 취향이나 좋아하는 놀이, 싫어하는 음식까지 우리는 서로 꼭 닮아 있었다. 아빠와 줄리아가 돌아오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기 직전 나는 소피에게 기습적으로 쪽 입을 맞추었다. 부러운 이 녀석! 나의 행동이 부러운 듯 줄리아를 바라보는 아빠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다. 아빠도 자신감을 가지고 들이대요. 돌아오는 길에 난 아빠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난 해질녘만 되면 현관 앞에 서서 아빠를 재촉했다. 살이 빠져감에 따라 자신감을 얻은 아빠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줄리아와의 만남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날도 아빠와 줄리아는 우리를 벤치에 앉힌 채 멀리서 음료를 마시며 데이트를 즐겼다. 소피, 무슨 일 있어? 눈이 슬퍼 보여. 그냥 별일 아냐. 눈 밑에 상처는 뭐야? 어쩌다 이런 거야? 난 소피의 커다란 눈망울 밑에 가늘게 난 상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소피는 고개를 돌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소피는 밝게 웃고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항상 슬픔의 그늘이 있었다. 소피의 눈에 어느새 맑은 눈물이 가득 차 작은 얼굴을 타고 흘렀다. 한참을 망설이던 소피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줄리아를 보자 굳게 입을 다물었다. 미심쩍은 일은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소피는 작고 여린 발을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오늘은 꼭 알아내고야 말아야지 생각한 내가 끈질기게 묻자 소피는 아빠와 줄리아가 멀어지길 기다렸다가 힘들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소피는 울음을 삼키며 그간 줄리아로부터 당한 학대를 털어놓았다. 평소에는 한없이 다정한 줄리아가 가끔 술을 마시면 돌변해서 폭력을 일삼는다고 했다. 한동안 술을 끊었던 줄리아는 얼마 전부터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위로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당황스럽기만 했다. 내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아빠한테 알릴까? 예전에 내 비명소리를 듣고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다녀간 적이 있어. 하지만 소용없어. 엄마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복지 상담사야. 날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했다. 소피는 내가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줄리아가 없으면 소피는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난 엄마가 좋아. 날 때리지 않을 땐 더없이 다정하니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 말을 더 잘 듣고 조심하면 돼.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소피를 도울 방법이 생각나지 않자 난 조급해졌다. 그러는 동안 소피에 대한 줄리아의 폭행은 계속되었다. 난 아빠와 줄리아의 관계가 잘 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산다면 내가 소피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관계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빠를 버리고 떠나갔던 셀리 아줌마가 다시 집에 찾아왔다. 전기 배관공 종과 눈이 맞아 떠나갔던 사실을 모르는 아빠는 셀리 아줌마를 거부하지 못하고 집으로 들였다. 물론 그녀를 다시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 딱한 사정을 얘기하며 며칠만 묵겠다는 그녀에게 잠시 집을 내준 것뿐이었다. 문제는 줄리아가 예정에 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 벌어졌다. 집에 없던 아빠를 대신해 현관문을 연 셀리를 보고 도망치듯 가버린 줄리아는 며칠 동안 공원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아빠는 줄리아를, 난 소피를 걱정하며 몸이 달았다. 뒤늦게야 셀리 아줌마에게 줄리아가 다녀간 얘기를 들은 아빠는 급히 줄리아의 집으로 향했다. 물론 나도 함께였다. 아빠와 나는 한참을 달려 줄리아의 집 부근에 도착했다. 잘 손질된 작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다다르자 날카로운 비명이 집안에서 들려왔다. 분명 소피의 비명이었다. 아빠가 다급히 현관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물건을 내던지는 시끄러운 소리와 소피의 비명만 계속될 뿐이었다. 나는 점점 조바심이 났고 문을 두드리는 아빠의 주먹질은 점점 거세졌다. 순간 집안에서 들리던 시끄러운 소리가 일순간에 멈췄다. 아빠와 나는 현관문에 바싹 귀를 갖다 댔다. 잠시의 고요를 깨고 쿵! 소리와 함께 소피의 외마디 비명이 울렸다. 아빠와 나는 온몸을 부딪혀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난장판이 된 집안에 실성한 듯 눈이 풀린 줄리아가 깨진 술병을 들고 우릴 바라봤다. 그리고 거실벽 중앙부터 길게 늘어진 핏자국의 끝에 피투성이가 된 소피가 널브러져 있었다. 난 소스라치게 놀라 소피에게 달려갔다. 소피는 가느다란 숨을 깔딱이며 파닥파닥 애처롭게 몸을 떨었다. 소피의 작은 입에서 마지막 숨이 꺼지듯 뿜어나오고 난 괴성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줄리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당황한 아빠가 줄리아에게 소리치며 다가갔다. 만취한 줄리아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진 술병을 휘둘렀다. 뒷걸음질 치던 아빠가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에 걸려 자빠지자 줄리아는 곧바로 아빠에게 달려들었다. 아! 아빠의 비명에 난 쏜살같이 줄리아에게 달려갔고 그녀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그녀의 깨진 술병이 내 등에 꽂혔지만 난 더욱 강하게 그녀를 물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난 그녀의 가느다란 목에 이빨을 박은 채 있는 힘껏 흔들었다. 숨이 꺼진 소피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아빠가 시야에 들어오자 줄리아의 목에 박힌 나의 강한 이빨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나는 오늘 인간을 죽인 죄로 안락사를 당한다. 톰이 나를 구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는 걸 알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다. 정당방위는 인간끼리만 적용되는 것일 테니 말이다. 먼발치에서 나를 바라보는 톰과 눈이 마주쳤다. 내가 새끼일 무렵 쓰레기통에서 나를 주워 키웠던 고마운 아빠 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삿바늘이 꽂히기 전 소피의 모습이 떠올랐다. 보드랍고 윤기 나는 하얀 털을 날리며 나에게 달려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나와 코를 마주하던 소피. 이제 나는 내 갈색 털을 날리며 저 무지개 너머로 달려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